5월 16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이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광주시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첫날부터 기싸움도 치열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와 5월단체가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되지 않는 한 올해 5월 행사도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지원책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은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는 광주 시민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큼 치열합니다. 첫날부터 기싸움도 대단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강훈태, 이용섭 두 무소속 후보는 이번 선거를 전략공천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김한길, 안철수를 심판하고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광주의 명예를 찾겠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안철수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시민 후보 대 낙하산 공천 후보, 민주 세력 대 반민주 독재 세력, 강훈태 대 안철수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전략공천에 대한 거부감을 증폭시키겠다는 두 후보들의 공통된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그런 기회입니다. 2017년 정권 교체의 선택, 광주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도 부정적인 여론 차단에 나섭니다. 두 대표는 이번 주말 광주를 찾아서 전략공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을 들고 전남 지역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공식 후보자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오락가락한 경선 방식의 옛 민주계와 새정치계 간의 갈등이 불거진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속에 전남 22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와 광역 기초 비례의원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3개 시군의 단체장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했고 강진과 한평, 장흥 등 9개 지역은 단독 공천이 되거나 상대 후보 불참으로 사실상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옛 민주계가 완승을 거두면서 도로 민주당이란 지적과 함께 새정치연합계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30여 건의 재심 신청이 이루어졌고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도 여론조사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공천 갈등 속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현직 시장군수 출마 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전 양상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본격 선거전도 시작됐습니다. 현직 장만채 후보와 김경택 후보가 전남 도교육감 선거 후보로 후보 등록을 했고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와 새정치연합 이낙연 후보도 차례로 전남지사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통합진보당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도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남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22명, 광역의원 58명, 기초의원 243명 등 325명을 뽑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광주 방문 계획을 두고 무소속 후보들이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밀실 야합 공천을 밀어붙여 광주의 자존심을 짓밟은 두 사람은 5월 영령 앞에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도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빼자고 주장했던 안철수 대표는 광주에 발을 디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이번 주말 광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광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군구 선관위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 등이 어제 대부분 등록을 마친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이 오늘 중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에서는 970여 명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내부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계속되면서 선거 이후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지난 11일 경선 후보와 방법을 의결하는 도당 차원의 최고 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안철수계 집행위원 일부가 물리적으로 저지당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당신 뭐야 하고 삿대질을 하길래 나 집행위원회 왜 못 들어가게 없는 거야?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박지원이 빠져나가면서 막아! 그렇게 소리쳤어요. 박지원 의원은 술 취한 사람이 있어 비키라고 했을 뿐 막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안철수계 홍기훈 도당 선거관리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의사 정적수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됐다고 말했고, 역시 안철수계 박소정 도당 공동위원장은 이른바 공천 파행 보고서에서 공천 후보자와 경선 방식 등이 민주당계의 입맛대로 의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당 정신에 의해서 같이 가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구민주계에서 보여졌던. 안철수계의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마지막 회의를 제외한 모든 공천관리위원회에 안철수계를 포함한 전원이 참석하는 등 모든 결정은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합의 처리했고 그 증거물들로 속기사를 대동해서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고 참석자들 전원 서명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공천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의 공천 휴유증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이용섭 후보가 시민의 힘을 모아 희망의 5월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광주 정신과 가치를 되살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시민 대통합위원회를 임기 내에 발족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낙하산 공천으로 5.18 정신을 훼손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는 광주 정신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18 행사위원회와 5월단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추모에 동참하고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전야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불참 의사와 무관하게 기념식 행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재창과 합창 여부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내일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모레는 국립 5.18 묘지에서 5월 심리치유 이동센터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의 5월 증후군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유 이동센터는 5.18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을 해주고 검사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면 센터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5월 증후군은 5월만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불안이나 답답함, 강한 분노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트라우마를 진단하는 5.18 기획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트라우마 치유는 전문가 못지않게 가족이나 이웃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한 연대와 교감이 치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은 각종 소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슬픔을 공유하자 아픔은 정화됐습니다. 내가 울고 싶을 때, 그것이 1년이 지났건 3년이 지났건 울고 싶을 때 울더라도 이해해준다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위안의 힘이 됐고 또 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대책위 사무실을 유지해온 것, 그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모임이 있어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공통된 가치를 추구한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내 딸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러면 헛되지 않게 하는 게 뭐냐? 이후에 우리 이제 희생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참사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는 게 딸아이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일념으로 지금까지 5기로서 살아남아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실제로 가족이나 이웃 등 정서적 그룹의 지지가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일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같이 사회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사람들의 생존자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희망을 주고 같이 해줬을 때 제일 좋다는 거죠. 내 얘기를 들어준다, 보듬어 준다라는 느낌을 공유하면서 정신적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내가 성가신데 남의 아픔까지 뭐하러 신경을 써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또 그렇게 저도 살아왔고. 근데 남의 아픔도 들어줄 수 있고 내 아픔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눈꽃만한 시간이라도 생긴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덕이라고 봐야죠. 트라우마 치유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이웃 등 정서적인 공동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해지면 치유는 더 빨라집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 가격대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 사랑방이 광주 시민 30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구매를 원하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라고 답한 비중이 60%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 2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희망 가격대는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이 62%로 가장 많았고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3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면적별 선호도는 85제곱미터에서 110제곱미터 미만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최근 중소형 위주 아파트 분양 트렌드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남의 미국 수출 증가세가 환율 하락 악재 속에 꺾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월까지 미국에 농수산식품 950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수출이 늘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현지 생산과 물류 운송 체제가 빈약한 중소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환차손을 보장하는 한국농수산품 유통공사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진도 어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생색내기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진도 지역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직후 구조 작업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수색과 구조 작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는 물론 한 달 가까이 조업을 하지 못하면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월급도 못 주고 있다니까. 돈 있어야 뭐 월급을 주지. 기름값도 없다고. 정부는 지난 12일 어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유류비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도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 22일이 지나서야 나온 대책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 어민들에 대한 선지원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은 건 있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작업을 못하고 양식도 그러고. 지자체에 돈이 없는 데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으로 내려온 예산도 없습니다. 미역 등 양식장 피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입증도 기본적으로 어민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어민들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출금과 이자 납부 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해준다 몰라도 누가 3% 가지고 그거 쓸라 해. 실제로 대출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해준다. 담보 그런 것도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조업까지 뒤로 미루고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는 어민들. 정부의 실효성 없는 지원 대책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한 동거남을 방조한 혐의로 21살 손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의 한 주택에서 동거남 49살 인모 씨가 17살 A양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인해 열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 중인 주범 인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공조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기나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일시에 많은 아파트가 건축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시설로 활용될 광주 염주주공 아파트. 지난 2월 조합 설립 절차를 마친 뒤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확정 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 측은 늦어도 7월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1,400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학동 3구역은 분양 절차에 들어갔고 마륵 구역은 분양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풍양 2구역은 시공사를 선정했고 지원 2구역도 건축 심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수를 하고 진행이 되는 데가 한 3-4군데 됩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약간 호전으로 돌아섬으로써 재개발 활동이 지지를 켜는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광주 지역의 중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483세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0세대 미만을 기록해 부동산 시장의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도 재개발, 재건축이 촉진되는 한 요인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규모의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시장의 불황탈출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선거 이후 당원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 데 반발해 옛 민주당 당원들이 대거 탈당한 데 이어서 공천 결과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최근까지 2천여 명의 진성당원이 당을 떠났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공천 과정에 잡음이 계속되면서 영암 지역 당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등 탈당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무소속으로 광주시장에 도전한 강훈태 이용섭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뒤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와 NC의 3차전. 기아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1, 2차전 패배의 아픔을 씻어내야 했는데요. 호랑이 군단은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3차전. 1회 선두타자 이대형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대형 선수의 타구가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대형 선수의 선취포, 1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이대형의 기아 대 기안 홈런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필이 시원하게 쏘아 올리고 이어 나지완도 쏘아 올립니다. 4회 초 터진 필과 나지완의 백투백 홈런. 타이거즈 멈추지 않습니다. 김주형의 투런 홈런까지. 어제 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기아. 6점 중 5점을 홈런으로 따내며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양현종이 마운드에 있어 든든했습니다. 양현종은 지난 NC전에서도 8이닝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꽁꽁 묶었는데요. 어제도 양현종의 공은 위력적이었습니다. 7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NC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했는데요. 삼진으로 돌려세운 타자는 10명, 역시 삼진왕 양현종입니다. NC 타자들이 못 치는 게 아닙니다. 양현종이 너무 잘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 후반 NC가 또 무서운 뒷심을 발휘합니다. 어센시오가 NC의 추격의 불씨를 끄기 위해 올라왔는데요.
NC는 기아를 이대로 보내줄 수 없다며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1점 차 9회 2사 풀카운트, 상대는 NC의 4번 타자.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기아는 자칫 또 빼앗길 뻔했던 귀중한 승리를 챙깁니다. 이렇게 양현종 선수는 원정 첫 승을 거두고 평균 자책점 2.60, 탈삼진 59개로 1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뒷심 싸움에서 밀려 2개의 경기를 내줘야 했던 기아가 어제는 홈런 퍼레이드를 펼치며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홈으로 돌아와 삼성과 주말 3연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홀튼, 삼성은 마틴입니다. 캡틴 이범호 선수가 삼성전에 돌아옵니다. 이범호의 가세로 기아 타선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타이거즈와 함께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에는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설 텐데요. 광주와 나주 모두 2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올라서겠습니다. 평년보다도 꽤 높은 수준인데요. 반소매 차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11도, 영광 13도, 나주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7도, 화순 28도, 구례 2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모두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구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5에서 9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m가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